네, 그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계신 분 질문 받아볼까? 약간 그런 장난스러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선 그 첫 번째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아까 네, 그냥 간단하게 이제 몇 분이 제스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적어주시는 게 꽤 많으셔가지고, 네,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그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스는 엔비디아에서 원래 나온 가격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99달러, 이제 그 100달러에 가까운 저희 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11만 5천에서 15만 원 사이 선으로 원래 구매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반도체 대란 때문에 가격이 막 그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상품 생산이 안 되고 꽁쳐놓은 업체들에서 비싸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지 마시고요. 네, 이제 꼭 필요하시면 빌려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있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이제 내년 초쯤 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교육기관에 한정해서 지금 이제 판매를 정가대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정말 구매를 진짜 원하시면 엔비디아 측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저희 나라 한컴에다가 그 판매 그거를 총판을 넘겨서 한컴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한컴에서는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일 테고, 엔비디아 본사, 그 엔비디아 코리아에서만 이제 남은 재고 물량을 교육기관에 한정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 중에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몇 가지 질문 드려온 것 중에 이제 질문하신 것들이 보면 그 원래 아시는데 괜히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보이지만, 네, 그 아까 우선은 그 고용 선생님께서 그 질문 들어온 거에 답변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그 부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전정보교육원, 대전교육정보 김진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제슨나노를 가장 쉽게 입문해 보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까 제가 여러 개의 로봇에 대해 설명해 드렸지만 젯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젯봇이라고 그냥 구글에 검색해서 사면 되게 싸요. 한 15만 원 정도고요. 그거에다가 제슨 나노를 따로 사서 이제 두 개를 가지고 하면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AI를 제슨 나노에서 돌리는 걸 편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수미여고 최종욱 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피지컬 컴퓨팅을 이제 교육과정에 넣을 때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진짜 수업량 유연화를 이용해서 정말 정규 교육과정에 넣을지 안 넣을지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고 AI를 연구하고 있는 실무자이지만 제 주변에서도 이제 물론 의견은 분분하지만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아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피지컬 컴퓨팅을 모든 사람이 할 줄 알아야 되는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뭐 아두이노라든지 굉장히 쉬운 교구들을 가지고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할 수 있구나까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건 거기까지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좀 심도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제스 나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 이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재밌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재밌고 좋아하고 막 클라우드 연동해서 되게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재미난 것이지만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거든요. 코딩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코딩을 안 했고요. 대학원 가면서 코딩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 교육 과정보다는 조금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한해서 방과 후 과정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문태고등학교의 김선명 교사님께서 여학생들에게 로봇의 매력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들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남학생 3명 중 1명은 로봇이나 AI 공학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진짜 비율이 적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유전적인 걸까? 아니면 선천적인 걸까? 아니면 환경적인 걸까? 사회적인 걸까? 모르겠지만 네, 왜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했던 말에 비슷한 말인데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굳이 이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끌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관심을 갖고 쫓아오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아두이노를 권하고 라즈베리 파이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또 지옥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네, 수업 사례 공유는 드렸고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네, 박형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까 정말 초등학교 6학년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리눅스 명령을 가지고 클라우드 막 앱을 연동해서 만드는 그런 특출난 학생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리눅스 코딩을 할 수 있다든지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도 라즈베리 파이나 제슨 나노 같은 거는 최소한의 코딩, 파이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리눅스를 조금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특출난 그 영재 아이들이 아니면은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등학생들도 코딩 할 줄 알고 리눅스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심지어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지만 공대에서도 컴퓨터공학과가 아닌 전자과나 산업공학과에서도 리눅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너무 고급 과정에는 모두를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또 한 가지 좀 덧붙이면 그 제슨 나노 입문 프로젝트로 이게 DLL 코스에 있는 거는 카메라로 이제 엄지손가락 위아래 하는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저희 기본적으로 디벨롭 킷을 사면 안에 이제 웹캠이 하나 내장돼 있거든요. 내장에 웹캠을 연결할 수 있는 캠이 하나 있는데 캠을 가지고 사물의 모양을 분석하는 것들을 제일 처음에 입문 과정으로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 있었고요. 혹시 박혜연 교수님도 혹시 질문 받아보신 것 중에 그 교수님 또 이제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 주신 질문 혹시 그 파일 열어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네, 네. 네, 제가 따로 질문 안 드리고 뭐 아래 부분부터 이렇게 쭉 훑어주시면 어떠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저기 이제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제슨 나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내용이 있고, 저도 이제 그 숭인여자고등학교의 최종 선생님께서 교육 과정에 들어갈 자리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지컬 컴퓨팅을 아까 저기 그 고용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피지컬 컴퓨팅을 따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이 나지 않을 거고, 따로 하려고 하면 그만큼 선생님에게도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저기 아이들에게 뭐 라즈베리 파이든 아두이노든 이런 것들 코딩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 코딩을 필요로 하는 것까지 심화돼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그 이미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들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피지컬 컴퓨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피지컬 컴퓨팅과 현재 그 교육 과정에 있는 교과 지식이 융합될 수 있는 과정으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수업 재구성을 하는 훈련들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거점센터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쉬운 교구들, 마이크로비트나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뭐 코딩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피지컬 컴퓨팅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내 수준에서 이것의 맥락, 이 원리, 그리고 그 개념은 이해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배우고 있는 교과, 과학이나 수학이나 기술과 연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각 교과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피지컬 컴퓨팅을 능동적으로 가져가셔서
교과의 내용과 컴퓨팅을 연결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그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코딩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피지컬 컴퓨팅과 코딩 그리고 교과 지식의 학습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더 나아가서는 교과의 경계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허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또 이제 질문이 그 채팅방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비용, 간단하게 비용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비트는 그 25,000원입니다. 지금 정가가 마이크로비트 하나 25,000원이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 센서를 연결을 하면 펄스 센서, 그 파티클 센서가 몇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 4만 원, 그 한 세트당 5만 원, 3만 원 넘지 않는 상태에서 3만 원이 4만 원 넘지 않은 상태에서 세트를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오전에 그 연수를 진행을 하고 오면서 말씀 들은 바 중에 하나 들어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것을 어떤 그 교육청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임대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대여를 해주고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얼마든지 활용을 하셔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서는 학교 전교생에게 이 마이크로비트가 하나씩 돌아갈 정도로 대여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해보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청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교구들을 피지컬 컴퓨팅 교구들을 확보해가지고서 지금 보급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그 기회들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한번 구해 놓으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예산을 가지고 공유를 해놓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시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작년에 내기했던 발간했던 보고서에 이 5차시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차시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필요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좀 자세하게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비전공자인 예비교사의 경우에 서울여대 변현준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AI 융합교육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떤 이만큼 배워야 해, 이렇게 배워야 해 이게 아니고요. 교육과정에 여기까지 들어와야지 뭐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시대는 바뀌고 교육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응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못하는가가 아니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 현장에 계신 교수자분들, 학생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외부에서 이 변화에 대해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느끼는 변화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바꿔야겠다, 조금이라도 도입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떤 시도를 뭐 좀 더 과하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학생들에게 이것 되는지 모르겠다 한번 던져봤던 것처럼 뭐 라즈베리 파이, 리눅스 뭐 이런 것들을 던져봤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잘하네? 이런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계를 미리 그 선을 그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요한 것은 그냥 해보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선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워치 만들기 피지컬 컴퓨팅 그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도 처음에는 뭐 아두이노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그 벌키한 ESP32 보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퍼선을 연결해서 뭐 하는 이런 활동들을 고안을 했다가 제가 그것을 이제 제 주변의 아이들한테 잠깐 보여줬더니 바로 5분 만에 흥미가 확 사그라들고 어려워요. 그리고서 손사래를 치길래 이건 아니구나 해서 이제 다시 마이크로비트로 이제 교구를 다운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수준에 맞게 활동을 재구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게 시행착오의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고 어떤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도해 보면서 그것이 축적되는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수업 사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양한 사례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온라인에 많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끌어와서 융합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완성된 세트를 교실로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실로 그것들이 들어오는 과정들을 아이들이 저거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저기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코드를 바꾸시네. 선생님이 저기에다가 아이디어를 즉흥적으로 얹으시네. 이런 것들을 보이는 활동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조금 더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완성된 뭔가가 없어. 나에게는 완성된 무기가 없어. 이런 불안함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 그 시행착오들을 그대로 그냥 노출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더 편하게 그리고 또 앞으로의 교육에 더 방향이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사실 교육에서 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교육계에서 AI를 굉장히 빨리 접한 사람 중에 하나라 제가 그러니까 피지컬 컴퓨팅 교육도 일반 교과에서 제일 빨리 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 할 때 굉장히 어렵고 제가 이화여대 있을 때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일반 사범대 처음으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랑 코딩을 도입을 해서 학부생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교육을 맡아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다가 거기서 파이썬 가르쳤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고용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이제 저희 지금 제스 나노에서 쓰는 랭귀지도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랭귀지를 쓰느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여기서 지금 계중교육 과정에서 정보교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예비교사들이 어느 정도 배워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는데 저는 뭘 얼만큼 배워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우리 교과에서는 안 쓴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개방적인 자세를 좀 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거를 해서 학생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생기면 내가 지금 배우든 나중에 배우든 언제든지 배울 의향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학생들한테 구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문과 학생들한테 AI 안 배우면 큰일 나. 너네 지금 이거 안 배우고 학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문과 애들 교사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제 과학교과나 정보교과에서 이런 저렴한 피지컬 컴퓨팅을 안 쓴 이유가 데이터의 신뢰도 문제가 아니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이제 아두이노 센서가 신뢰도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신뢰도가 낮은 게 아니라 이걸 잘 다루지 못하는 어떤 이제 교사들의 혹은 또 이걸 지도해주지 못하는 저희 같은 교수들의 아두이노 랭귀지에 대한 처음 어려움이 대려 접근성을 더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처음에 너무 갑작스럽게 막 새로 도입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저희 대부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말하는 코딩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코드를 쓸 수 있다라기보다는 코드를 읽을 수 있고 그 코드를 변경해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그걸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쓰는 것들이 또 쉬워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고 최동 쌤 아직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박현 교수님 강의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셨던 MBL 같은 경우에 이게 비싸고 어려운 걸 어떻게 학교에 도입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막 넣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시도하는 건 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분을 그냥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또 아두이노로도 해볼 수 있고 뭐 컴퓨터로도 해볼 수 있고 뭐로도 해볼 수 있고 이런 방식의 새로운 도전들이 좀 시도되다가 이 부분에 대한 또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중간에 새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요번에도 이제 피지컬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처음에 코딩 가르쳐가지고 너네 이거 업로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다 업로드 해놓으시고 애들한테 자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야 너네 이거 하니까 재밌지?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꿔서 해볼 수도 있는데 한번 배워볼래? 라고 접근하면 또 쉽게 다가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교육에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간단히 제 의견을 좀 덧붙여 봅니다.